안녕하세요, 도시알바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팔 정도의 정견과 정명에 대해서 고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여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최근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일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찍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최근 영상까지 이제 저의 필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필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고찰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스토리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그 중간에 또 중요하게 고찰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불교의 팔정도죠. 팔정도의 그 중에서 정견하고 정명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불교의 팔정도라는 건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정도 말 그대로 8개의 정도, 올바른 길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팔정도라는 단어, 육바라밀 이런 것들이 단어 자체가 좀 뉘앙스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고지식하게 들릴 수 있죠.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방법론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팔정도란 8개의 길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 팔정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게 불교 교리고 이게 고지식하고 이런 걸 떠나서 팔정도라는 이 개념 자체가 현실에 맞게 사실 풀어서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팔정도를 의미하진 않아요. 팔정도는 이런 거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끔 풀어내어서 어떤 습관화를 해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이제 좀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팔정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팔정도가 말 그대로 8개 올바른 길인데, 사실 이 8개 올바른 길을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지켜내는 게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정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실천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의 환경이라든지 제 주위의 어떤 인연들, 제 주위에서 인연으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고찰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본다, 도움이 되었다,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나를 각성하고 찾아가고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마음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업을 소멸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불교에서 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탐욕, 진애, 우치,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탐욕, 진애, 화내고, 욕심내고, 욕탐내고, 승질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치는 이제 우치인데, 우치는 무지한, 그러니까 멍청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탐진치 삼독의 마지막에 우치, 이제 무지함이 들어가는데, 이 우치, 어리석고 멍청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틀 안에 포함되는 최상위의 어떤 단어로 봐야 됩니다. 이 우치라는 게, 멍청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무지하다 하죠. 무지하다. 그래, 무지하다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교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명이다.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명이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것도 무지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무지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도 무지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것들이 올바르다, 바르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더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관련된 철학책을 보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출발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무지한 게, 어리석은 게, 멍청한 게 사실은 업을 짓는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8정도의 정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바른 견을 가지는 건데, 이 올바른 견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될 이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인연입니다. 인연인데, 인간은 믿음이란 걸 가집니다. 믿음을 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는데, 이 믿음이 잘못될수록,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을수록, 올바르지 않은 것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곳에 믿음을 가지면, 인간은 결핍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고 의지하려는, 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의지하려는, 또는 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고통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돈을 뺏겼다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은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을 믿었던 그 배신감에 잠도 안 오고,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 뭐 자다가 꿈에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은 거에 대한 배신, 배반을 당한 이 감정이 물질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 기억들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나 기억들은 되게 오래 가요. 물질은 뭐 돈이라는 거는 잃기도 하고 또 벌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상처라는 것은 무의식의 자리가 바뀌어서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이 바르지 못할 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치를 똑바르게 통찰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8정도의 시작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연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상담을 하고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아, 또 뭐 내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상담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또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해요. 그냥 힘들다, 뭔가 고통받는다,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 내 환경이,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뭐 굳이 따져보면 그 환경 속에서 받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힘들다, 고통받는다라는 게 주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큰 틀에서 뭐 마음 공부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 공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특히나 이런 종교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아상을 내려놓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공부 중에 한 가지인데, 오히려 이런 공부를 좀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아상이 더 많아요. 이 아상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되게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특별하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 나는 잘 될 거야, 뭐 나는 특별해, 이런 말 자체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특별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 뭔가를 더 올바르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내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되게 셉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뭐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 본인이 세 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제 못되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모순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뭐 그렇게 똑똑하고 올바르고 잘났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고통을 잘 해결하면 되지, 말라고 내한테 연락합니까?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따져서 싸우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순,
즉 오류적 의식을 제가 좀 깎아드리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습득하게 되면 여기에 모순적인 결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모순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내가 분명히 여기 팥을 뿌렸는데 왜 콩이 났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콩인데 나는 팥을 심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거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나는 특별하고 내가 나한테 관대하거든요. 나는 나름 착하고 나는 나름 사람들한테 잘했고 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줬다라고 내가 내 자신한테 되게 모순적으로 이 관대하게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거 자체가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은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과보, 즉 결실들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착각을 한다. 본인이 팥을 뿌려놔 놓고 콩을 뿌렸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두들겨 깨드립니다. 이 표현이 좀 두들겨 깼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각성을 하려면은 나라는 이 존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나 나를 뭐 어떤 상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뭐 우월하게 보거나 이런 요소를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 요즘에 보면 영적인 공부, 마음 공부 이런 채널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공부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 또 제가 이제 독서를 할 때도 보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이게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얇은 책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얕은 책들은 그 안에 잘못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올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정견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가 책은 처음에는 가볍게 읽어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깊게 단계에 들어가서 깊은 책을 이제 대하면서 얕은 책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사견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얕은 책들은 잘 안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뭐 책이 얕고 깊은 게 어디냐, 또 분별하지 말래나 놓고 또 분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분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을 안 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 뜻을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자꾸 얕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도 사골처럼 깊이가 다른 책들이 있듯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경들, 불교의 경들은 정말 철학적으로 깊은 책들입니다. 사유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팔정도죠. 어쨌든 이 팔정도라는 게 절대로 고지식한 단어가 아니고, 지금 나오는 어떤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사람을 약간 현혹시키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인문고전 깊게 들어가 보면 4대 성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불교의 경이라든지 정말 좀 역사가 오래된 책 말고는 잘 안 봐요, 이제 책을. 독서가 싫어졌다기보다는 그런 얕은 책들은 눈에 귀에 그리고 마음으로 잘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정보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의 어떤 엄청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수많은 정보 안에서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올바른지를 잘 옥석을 가려내야 되겠죠. 뭐 아무거나 무턱대고 이 정보가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모순적인 식을 일으킵니다. 모순적인 정견이 아닌 사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행동을 하면 어때요? 결과가 올바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바라보다인데, 자, 이게 이제 말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인연이죠, 인연. 그래서 제가 이제 필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연은 소중한 거다, 여러 가지를 곁들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연을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그렇게 해서 전공을 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이런 공부를 할 적에 인연에 대한 공부를 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살면서 인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을 대할 줄을 모릅니다. 인연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연이 있는갑다, 뭐 인연인갑다 이런 식으로 표현 정도로 하지, 인연이 진짜로 뭔지를
깊게 사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인연이 무엇인지를 똑바르게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도 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 인생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인연에 대해서 다각도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연을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인연을 내 잣대로 함부로 대해놓고 고통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그것을 잡아드려요.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순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겠죠. 어쨌든, 이제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어쨌든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어떤 것들을 알아놓은 것들의 식이 일어나고 올바르지 못한 견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상대방하고 부딪히거나 트러블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연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바르게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인연 과보라든지 뭐 인과 응보, 인연이라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돌아오는지를 저희 경험이나 또는 뭐 제 주위 타인의 경험을 끄집어 와서 자꾸 이렇게 다각도로, 정말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연에 대해서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내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묵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챙길 여유가 어딨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모순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내가 여기 이 시점에, 이 현재 시점에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인연들의 희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인연들 없이 혼자 덩그러니까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겠지만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려서 또는 나라는 존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생에 전전생에 또는 그 과거에 무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먹은 희생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풀면 더 길어지겠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똑바르게 행복하게 잘 안 살아가집니다. 이치가 결론이 그래요. 나만 챙기면 절대로 잘 안 살아가줘요. 뭐 세상이 각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가고 나만 챙겨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를 하거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치가 이 사람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잘 된다,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하고 공생하는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만 챙긴다 이런 지금 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순도 뭐 99도 아니고 100%예요. 100%.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조건 그에 합당한 경험이 일어나서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하는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환경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인연은 정말 소중한 거고,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말씀드렸죠.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를 하는 거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인연은 이제 유유상종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고찰해 드리겠지만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인연들이 필연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겪게 됩니다. 몇 년을 같이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빨간색으로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이에요. 완전히 다른 색깔이죠. 파랑, 빨강. 자, 파랑, 빨강은 뭐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음과 양이겠죠. 뭐 성격,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제가 이 사람들을 인연이 되어서 이 사람들과 환경이 일어나서 가만히 주시를 해보면 이 빨간 사람은 이 밑으로 또는 옆으로, 뭐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빨간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빨갛다라는 것은 붉은색, 뭐 분홍색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물려요. 이렇게 봤거든요. 희한한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은 파란색이죠. 그죠? 이 사람은 푸른 끼가 도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물려요. 성격이나 성향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몰려요. 이 사람이 마음이 작게 변심이 잦다. 그러면 작게 마음이 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러면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인연으로 와요.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와요. 이 색깔의 사람들이 일로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만나져요.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나지는 것을 제가 수년을 이 양쪽에서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양쪽을 겪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스스로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이 인연 속에서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반대로 이 사람의 환경 안에서 본인의 색깔만큼 모순적으로 그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둘이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싸움이 났죠. 니나 잘해라. 뭐 니가 신이가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해준 얘기가 현실로 계속 드러나니까 좀 이상하죠. 본인도 조금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네 말이 맞는 것 같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긴 뭘 어떻게 해야 되노? 네가 그런 모순을 갖고 있으니까 그 환경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 모순을 고쳐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모순을 안 고치면 그 환경은 계속 일어날 텐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너는 네가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마음이 변심이 잦은 사람인데 왜 상대가 너를 변심하거나 마음이 바뀌는 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냐? 나는 그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다. 너는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 네가 그러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니한테 시간 개념이 없거든 약속을 안 지키면 왜 그걸 그렇게 화를 내냐? 이 둘이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A라고 가정합시다.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을 좀 잘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 자기를 과시하고 배신감 느끼게 하는 환경을 제일 힘들어요.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냅니다. 희한하게. 다른 것에는 화 잘 안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도 있게 화를 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순 이 사람처럼 뭐 약속을 어긴다든지 뭐 시간을 어긴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는 거를 이 사람이 겪으면 반대로 화 안 내요. 이게 신기하죠? 이 사람이 겪는 것을 이 사람이 겪죠? 또 화 안 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모순을 상대가 가졌을 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것을 제가 각성을 한 거죠. 저는 제가 각성할 때도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놈이 고집 부리는 놈 만나가지고 고집으로 싸우는구나. 그리고 성질 더러운 놈이 성질 더러운 놈 만나갖고 싸우고, 약속 개념 없는 사람이 시간 개념 없는 사람 만나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상대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저를 각성해봤지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내가 그러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뭐냐 말씀드렸죠. 나만 모르더라. 다 아는데 나만 모르더라. 각성해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래놔놓고 내가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핑계라고 탄설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각성해서 고쳤어요. 그게 답니다. 고치면 어떻게 되냐? 환경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담을 하시면 이제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채널 자체가 어떤 뭐 영성 공부, 뭐 마음 공부, 뭐 철학 공부 약간 이런 게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오면 뭐 대부분 다 이제 마음 공부를 했었다. 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명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명상을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상을 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나의 영적 헤르츠
그런 파동에 맞는 것을 들었을 때 나 영혼이 평온해진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뭐 이렇게 날숨과 들숨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말씀드렸죠. 10대 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눈 뜨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자면은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을 때 뭐 하루에 3-4시간씩 기본적으로 명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명상을 해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죠. 자, 고요해져요. 그럼 평온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하는 건데, 내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을 그러니까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맑아지겠죠. 어쨌든. 자, 이게 이제 8정도에서 굳이 따지면 이제 정정입니다. 정정인데, 그러니까 선정, 올바르게 이제 선정에 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8정도에서 정정은 말 그대로 8개 중에서 한 가지죠. 그죠? 그럼 나머지 7개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정정 하나 해가지고 올바르게 되냐? 안 됩니다. 8정도라는 게 괜히 8개가 아니거든요. 자, 한 개만 열심히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8분의 1을 노력을 한 거예요. 8개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이게 8정도거든요. 우리 육체죠. 이 몸뚱아리를 똑바로 굴리려면 이 몸에 맞는 여러 가지 영양소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칼슘, 뭐 칼륨, 비타민 C, D, E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만 냅다 먹었다. 비타민 D가 좋다더라. 그래서 비타민 D만 먹었다. 나머지는 결핍되겠죠. 그죠? 몸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상이라는 거는 나의 정신을 정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명상을 많이 하면 평온해지면 나의 환경이 저절로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많이 평온해졌어요. 그러면 평온해지면은 사기 안 당합니까? 평온해지면 뭐 하던 일들이 똑바로 처리가 됩니까? 평온해지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단지 변화가 된다면 화가 날 게 좀 덜 난다든지 뭐 기분이 좀 어떤 감정이 다운이 되겠죠. 자, 이거는 별개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정정을 하면서 뭐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7개를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신 분들도 보면 평온한 건 알겠는데, 그 평온해서 왜 당신 그 환경은 하나도 해결 안 되냐? 역질문을 했죠. 대답을 해봐라. 나한테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답을 못 하세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밸런스를 못 맞추고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락반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죠. 습관화하라. 나머지도 습관화하라 해서 습관을 되게 중요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견, 올바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를 일단 1차적으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인연이 뭔지. 자, 인연이 뭔지 우리가 알았다 칩시다. 아, 그래. 인연이란 게 이제 뭔지 대충 알겠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인연이 뭔지 이치를 대충 알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알고 있는 이치를 정확하게 실천해야 되는 환경이 일어나죠. 환경. 왜냐?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인연을 대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치를 올바르게 알았다면 뭐냐? 이제 여기에 나머지 7개의, 그러니까 7정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어, 올바르게 말하고 정명, 규칙적으로 반복된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견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연결해서 정명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을 설명드릴 건데, 정명은, 이 명자는 규칙적인, 반복적인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규칙적으로 반복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도시일반에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제가 나 스스로 나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을 가졌었는데, 그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자, 독서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사색을 했고, 여러 가지 나를 스스로 돌아본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운동입니다. 자, 저는 이 운동과 독서와 사색이라는 이 습관이 지금 이제 시간을 치면은 근 25년, 뭐 3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에 배어버렸어요. 저는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 운동을
많이는 안 해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막 어디 대회도 나가고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정말 어디 무슨 쫓기듯이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을 필요할 때 조금씩 해요. 이게 몸의 습관이 돼버려서. 자, 운동이라는 게 뭐 좋다는 거는 다 아시죠? 그죠? 운동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운동을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운동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뭐냐? 자, 저는 운동을 뭐 사람마다 자기 어떤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말씀드렸죠. 산악자전거를 탄다고 산에 갑니다. 제 취향에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산악자전거를 타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왜 맞냐? 저는 산에 가서 산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산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사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뭐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거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혼자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로 내려오면 번잡하지 않습니까? 뭐 차들 다니고 뭐 차도 나가면 빵빵빵 거리고 막 이렇게 담배연기 풀풀 날리고 이게 쉴 공간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그리고 어디 뭐 공원에 가도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어때요? 또 막 질서 어기고 무례한 사람들 보면 괜히 쉬러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 일단 사람이 없어요.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이 드는 생각들을 혼자 이렇게 산에 가만히 더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가만히 사유하면 되게 많은 그 질문들에 대한 스스로 답이 찾아져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너무 복잡하고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할 때는 저는 자전거 타고 산에 갑니다. 가서 조용하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해요. 물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가기까지, 혼자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산악 자전거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는 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길을 대충 다 외워야 됩니다. 산 안에 내비게이션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작동 자체가. 그 산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산길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동호회 따라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 산, 저 산 이렇게 구석구석 산길을 다 이제 외워놨죠. 그래서 지금은 동호회나 이렇게 모임에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내려오는 그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 운동이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버티기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나태해져 있거나 조금 뚜하게 변질되어 있는 상태 때 갔다 오면 육체적으로 좀 맑아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동시에 좀 맑아져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던진 답이 안 나오는 좀 여러 가지 애매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가서 쉬고 내려오면 답이 스스로 일어나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네? 내가 이건 안 하는 게 맞네? 라는 답이 스스로 탁탁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잘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정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습관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8정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똑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무언가를 똑바르게 인지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천을 올바르게 하는 정명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명은 실천입니다. 실천. 정명은 이론적으로 뭐 책을 보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규칙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힘이 커져서 올바른 행위가 스스로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의 습관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저희 과거를 복귀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일대기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 인연은 정말 소중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나라는 인간이 이 시점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슈퍼해머인 저도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저를 거쳐간 수많은 인연의 희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어떤 걸 사유하고 이치를 알게 되면 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아상이거든요. 불교는 이것을 내려놓는 게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제가 갑자기 얘기 왜 하냐면, 저는
말씀드렸던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습관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저한테 인연으로 와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했을 때 삶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걸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하죠, 인연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인연은 제가 이제 일대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저랑 인연이 되어서 저랑 5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죠.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우미 아줌마였던 분이세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집에 잘 안 계셨었어요. 어머니도 사회생활 하시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매는 이 아주머니 손에 이제 컸죠. 자, 특히나 저는 이 아주머니한테 정말 많은 케어를 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일찍 오셔도 8시 9시 그리고 늦게 오시면 뭐 10시 11시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평상시에 거의 뵐 일이 없었고 그나마 어머니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좀 자주 뵙긴 했죠. 저는 어머니 손에 안 컸습니다. 이 아주머니 손에 컸고 이 아주머니가 거의 어머니처럼 저한테 대해주셨죠. 이 아주머니는 단순히 가사 도우미처럼 뭐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저를 학교에 데리러 오시고 데려서 집에 오고 또 학원에 데려다 주시고 집에 와서 같이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저의 생활을 정말 어떤 어머니보다 일거수일투족으로 케어를 정말 잘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부재가 되어도 크게 결핍감이 없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3학년, 4학년 좀 이렇게 될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때 어떤 성격이었냐면 정말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친구를 좋아하고 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거냐, 이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케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치고 무조건 집에 와서 예습 복습을 했습니다. 친구를 못 만나게 했어요. 친구랑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무조건 집에 오면 예습 복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뭐 1, 2, 3, 4까지 다 반장이었어요. 반장을 해서 학교에서도 뭐 이게 전교 몇 단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 친구한테 인기도 많고 이러니까 뭐 반장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성격이 활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아이였죠. 자,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떠나버리십니다. 저는 이유를 몰라요. 이 아주머니 갑자기 집을 떠나버리시고 다른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완전히 달랐어요. 밥이나 청소나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부모님 안 계시면 구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통제 때문에 제가 예습 복습을 하고 뭐 학원을 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아주머니가 떠나버리시고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학원도 안 가고 우리 때는 이제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교 근처에. 오락실 가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오락을 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1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만화방, 오락실 이런 데는 되게 이제 불량스러운 사람이 간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갔다가 걸리면 아빠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부재가 되시니까 학원도 갔다고 거짓말하고 안 가고 친구도 이제 어울려서 놀기 시작합니다. 매일 놀아요. 매일 노니까 어때요? 성적이 이제 뚝뚝 떨어지죠.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반장은 계속 해야 되고 친구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변하냐, 적극적인 아이에서 소극적이고 활발한 아이에서 활발하지 않은 아이로 이게 점점 자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이제 저거는 엄마가 학교에 돈 먹여서 촌진해서 저 반장 되는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장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반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내 상황을 설명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죠. 점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남한테 의사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로 점점점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또 갑자기 또 돌아오십니다. 자, 갑자기 돌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저를 케어를 해주세요. 이 아주머니는 케어를 어떻게 해주냐면 정신적인 케어와 이 육체적인 케어를 동시에 해주셨어요. 육체적인 케어는 어떤 걸 해주셨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야채즙 같은 걸 갈아가지고 오전에 주셨어요. 이렇게 먹는 걸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케어를 받죠, 그죠? 먹는 거, 정신적인 거, 케어를 둘 다 받으면 이게 바로 결과가 안 드러납니다. 보통 한 석 달 정도, 한 100일 정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 결과가 딱 드러나요. 육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먹는 것을 조절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몸은, 나의 육체는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에 조합된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맞는 말인 게, 이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먹는 걸 조절해주죠, 그죠? 조절해주면, 한 석 달 정도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이제 변에서 옵니다. 변 색깔과 모양이 아주 좋게 바뀝니다. 변이 아주 황금 색깔로 나옵니다. 이게 먹는 거를 제대로 조절해서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를 저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아주머니가 그 변을 확인을 해가지고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습복습을 하고 학원을 또 데려다 주고 뭐 데려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성적이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또 변하는 겁니다. 성격이 내려갔다가 또 변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또 떠납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오시고 이렇게 반복을 3번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아주머니가 완전히 떠나셔가지고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케어를 받는 삶, 완전히 케어가 안 되는 삶, 또 케어를 받는 삶, 완전히 안 되는 삶을 3번을 동시에 연결해서 겪습니다. 이게 저희 무의식의 자리를 탁 박아버려요. 자, 그래서 인간은 습관화해서 내를 얼마나 어떻게 케어하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결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이 아주머니라는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능력을 이제 언제 쓰냐면, 이제 그때는 어리니까, 뭐 이게 능력인지 뭔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싸움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막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완전히 막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막 시비 걸면 싸우고 맨날 이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특별한 그 아주머니한테 배웠던 그 학습 능력을 땡겨서 와서 제가 쓰게 됩니다. 저는 그 학습 능력이 몸에 배어버렸던 거예요. 3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습관화했을 때 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분한테 흡수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연이라는 게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안 계셨다면 제가 저 스스로 극복을 일어날 적에 그 행동의 의식을 제가 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고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나를 통제해서 가져갔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통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8정도의 정견과 정명인데, 정견은 설명드렸죠. 어떤 이치를 올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인연이 무엇인지, 어떤 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올바르게 알았으면 뭐 하냐? 뭐 알고 끝나냐? 아닙니다. 알았으면 실천해야 된다. 써야 된다. 우리는 이 인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당장 뭐 지금 죽을 거 아니라면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8정도에서 정정이고 정정은 8분의 1로 한 부분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균형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견은 똑바르게 보는 거다. 자, 똑바르게 알았으면 자,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명인데 정명은 규칙적인 올바른 것들을 습관화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습관이죠. 그죠? 습관이란 말이죠. 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주머니라는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습관화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어릴 적에는 제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내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이었던 거고 제 운명 안에서 저는 이 인연을 만났어야 제가 그 다음 있을 일들을 제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저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됐었던 거죠. 저한테 엄청난 희생을 하고 가신 분이 되겠죠. 뭐 그 전생에 제가 뭐 그분한테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겁니다. 저는 도시일반에서 뭐 다양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치, 올바른 이치를 설명을 드리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치를 어쨌든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치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치를 알고 있는 제가 이치를 아니까 그럼 나는 뭐 똑바르게 잘 살아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 환경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변질될 때가 있고 좀 약간 속된 말로 삽질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엉뚱지걸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냐, 올바른 게 이렇게 반듯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도 어떤 생각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바로 잡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생각을 일으키고 이 마음작용을 매 순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인연을 형성시키지 않으려면 저 산에 가서 혼자 오두막 지어놓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연도 형성되지 않거든요, 인연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가 못해요. 매 순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말씀드렸죠. 홍수처럼 밀려오겠죠. 정보의 바닷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면 이 정보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나의 쾌락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도 넘쳐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쾌락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 있죠, 쇼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올리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 넉넉한 것처럼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1시간 갔는지 뭐 2시간 갔는지 모르게 봐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날 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러면 한 번씩 보는데, 보면 내가 이거 1시간을 봤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봤어요. 보다 보니까 2시간이 가버렸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허비했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매 순간 흐트러진다. 그래서 매 순간 노력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 모든 인간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흐트러짐을 매 순간 노력해야 된다. 인간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습관이죠. 생산적인 습관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비생산적이거나 결과가 똑바르게 나지 않는 것들을 좀 멀리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 거냐. 비생산적인 습관들은 습관이 쉽게 됩니다. 습관이 빨리 됩니다. 뭐 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습관화돼서 쉽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생산적인 습관은 반대로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귀찮잖아요. 힘들고. 하지만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뭐 치킨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영화 봐라 이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들은 편해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습관화 돼버리는데, 생산적인 습관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독서를 하고 뭐 사색을 하고 뭐 산에 가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말 그대로 습관이 되면서 몸에 배어버려요. 배어버리다 보니까 이 습관이 자동적으로 멀어지면서 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100일 뒤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석 달 뒤에 어떤 식으로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정확하게 3번이나 연속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매 순간 흐트러지는데, 지금 흐트러지면 이게 100일 뒤에 결과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노력을 한다. 흐트러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연입니다. 이게 이제 인연 과보거든요. 인연 과보를 인연을 정확하게 정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석 달 뒤에 정확하게 이렇게 결과가 오겠네 라는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재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삽질하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배고프다고 밤에 막 자기 전에 음식을 막 냅다 막 주워 먹고 이렇게 하면 이게 습관이 될 거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자꾸 먹는 습관이 되면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기 전에 뭐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뭔가 배가 좀 허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뭘 먹어야 잠이 와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밤에 자꾸 야식을 먹으면 일단 배가 나오겠죠. 배가 나오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어납니다. 100일 뒤에 되면 어떻게 되냐? 몸이 이유 없이 막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하고, 이게 이제 쌓이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 바로 잡습니다. 그럼 저는 뭐 야식도 안 먹고 안 먹냐? 먹죠. 또 변질되죠. 또 먹어요. 왜냐? 먹으면 즐거우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먹으면 또 처리될 건 뻔하니까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또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을 팔정도에서 정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자, 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다시 성적이 올라가고 케어를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아이, 활달한 아이, 나의 생각을 남한테 표현을 잘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떠나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남한테 뒤에서 험담당하고 욕 들어먹으니까 소극적이고 의사표현을 못하는 이런 아이로 또 변했죠.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나라는 존재의 아이는 적극적이기도 했고 소극적이기도 했고 정적이기도 했고 동적이기도 했죠. 모든 감정을 다 들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인간은 소극적인 환경에서 살면 소극적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환경에서 살면 적극적이 형성이 된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중생은 그 누구나가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적극적이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 환경에 따라서 그냥 형성되고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소극적이었어.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극적이라면 나의 환경이 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성격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게 다른 환경을 일으키면 적극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어렸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갈아타고 변할 수 있었지만 뭐 30년, 40년, 50년을 소극적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현재 소극적인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려면 어떨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변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의 성격은 오온, 즉 오치온이 쌓여서 이런 성격이나 인격이 이 환경 때문에 형성이 된 거지 나라는 존재가 원래 소극적이거나 뭐 열등감이 있었거나 뭐 나약했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것은 진짜 실체의 본질의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라는 이 존재는 환경에 따라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성격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적에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소극적이야, 나는 원래 소심해, 이렇게 내가 나를 정립시켜버립니다. 정립시켜버리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틀에 갇혀버려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사람을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나를 가둬버립니다. 갇혀버리면 어때요? 못 벗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실체는 없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나의 환경이 일어나고 이 환경 따라서 뭐 소극적인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이 틀은 얼마든지 내가 반대급부로 습관화해서 깰 수 있다. 저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겪었고 지금 현재 시점도 이제 정견, 올바른 진리를 마지막 끝에 부처님을 통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제 알았는데 알면 뭐하냐? 그 다음은 뭐냐? 실천이다. 실천은 어떤 거냐? 매 순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럼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흐트러지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지만 흐트러졌을 때 빨리 돌아온다. 흐트러졌을 때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전거 탈 때 페달에 양발을 돌리죠, 그죠? 이쪽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자전거가 일로 갑니다. 이쪽 발에 힘을 가면 자전거 일로 기울겠죠, 그죠? 자전거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힘을 동시에 골고루 잘 줘야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잘 가겠죠, 그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다. 환경 따라 인연 따라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다. 저도 슈퍼님 저도 똑같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무엇이 다르냐? 빨리 돌아온다. 빨리 돌아오고 이 빨리 돌아온 이 마음을 또는 이렇게 작게 갈대처럼 이렇게 미혹되는 이 마음을 조금씩 줄여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랬지만 이 자체가 줄고 간격이 이 자체가 이제 오래 간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되지만 이 간격마저도 점점 줄인다. 그러면 어때요? 불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요 정도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똑바로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저는 실제로 제 경험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정신적으로 좀 나태해지거나 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 산에 가서 뭐 공기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조금 해이해지면 독서를 하고 사유를 하고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저한테 채찍을 제가 저한테 때려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라 하죠. 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이렇게 제가 저한테 뭐라 해요. 그렇게 해서 저를 각성해서 저를 계속 올바르게 이제 끌고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어서 자동으로 균형이 어느 정도 잡아진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니까 막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이나 산길을 가도 알아서 균형을 맞춰서 가게 된다. 몸에 배어버린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습관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불교 8정도 중에 정견,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과 정명, 규칙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올바른 습관화를 가져야 된다를 이번 시간에 고찰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인에 대한 어떤 PNN에 대한 그 스토리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좀 편집하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이 기간이 조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제가 작게 올리면 뭐 일주일에 1회 정도 올렸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는 조금 늦어졌죠.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를 하고 어떤 화상 미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 잠깐 이제 보류 상태가 돼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이 되면 제가 다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정말 희한하게 지금 이제 그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진행할 이제 라이브 같은 거를 좀 준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진행할 때는 좀 더 진화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좋을까에 대해서 좀 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항상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였습니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